강의 자료 폴더 그 위에 루트 디렉토리로 올라가면은 윈도우즈 개발 도구 설치, M1 맥북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가 있어요. 윈도우즈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서 이 자바 21 설치하고 JDK 21, 그다음에 스프링 툴 스위트 설치, 여기 필수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 밑에 있죠? 7번 롬복 설치까지가 필수예요. 스프링 툴 스위트 프리퍼런스 설정, 이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불편만 할 뿐 큰 문제는 없는데, 롬복 설치, 이 디벨로퍼 툴 설치 필수, 이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JDK 21이 아니고 뭐 17도 오케이, 17도 좋고 21도 좋지만 17도 아니고 21도 아닌 것은 좋지 않아요. 만약에 17도 아니고 자바 21도 아닌 그런 자바가 내 컴퓨터에 설치됐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걸 추천해요. 지우는 방법은 그냥 윈도우즈 제어판 들어가서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맥북은 더 간단하지. 아이콘 휴지통에다 드래그 드롭 해버리면 되죠. 그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이렇게 지우고 17이나 21 둘 다 좋은데, 어차피 지우고 다시 깔 거라면 최신 버전인 22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왜 17 아니고 17이나 21 둘 중에 하나지 다른 버전은 안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개발 도구 설치할 때 LTS 버전, Long Term Support 버전이란 뜻이에요. 줄여서 약자 LTS, Long Term Support. 이게 오랜 기간 지원하는 안정적인 버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LTS 버전이 아닌 것은 중간에 임시 버전이라는 의미 정도, 임시 버전까지는 아닌데 서포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포트를 짧게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짧게? 6개월 정도래. 그럼 서포트가 뭐냐? 버그 패치, 보안 패치 같은 거. 버전을 보면 자바 같은 경우 버전 21.0.3 이렇게 숫자가 3개죠. 이 21, 이건 아주 큰 버전업이고, 뭐 호환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바뀌는 게 첫 번째 글자고, 두 번째 글자는 호환성은 유지되지만 약간의 기능 추가, 이게 두 번째 숫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이건 기능 변경은 없고 버그 해결 또는 보안 허점 해결, 이런 걸 패치라고 하죠. 이 서포트가 바로 이 버그, 보안 패치 이런 걸 하는 것을 서포트 한다라고 하는데, 롱텀 서포트는 장기간 버그 패치,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고, LTS 버전이 아닌 건 잠깐 하고 그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버그가 있거나 보안 허점이 있더라도. 그러면 뭐 굳이 버그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보안 허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버전을 내 PC에 깔아놓을 이유는 없지. 앞으로 뭐 설치할 때 LTS 버전을 설치하면 돼요. LTS 버전이 아닌 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자, 자바 같은 경우에 뭐가 LTS 버전이냐면, 옛날에 자바 8,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1, 이게 LTS 버전이에요. 10이라고 8은 너무 옛날 거고, 21이나 17을 설치하면 돼요. 너무 옛날 거라서 최신 스프링 도구가 안 돌아가요. 11, 18 이런 거. 21이나 17 둘 중에 하나. 21도 아니고 17도 아니면 지우고 다시 까세요. 여기 이거 보고. 롬복 설치는 필수이긴 하지만 아직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하기 바라고, 일단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버전, 스프링 툴 스위트 버전,
대부분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을 테니까 뭐 기다리지 말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스프링 부트 시작하기. 참, 구현시험 봐야죠. 구현시험 여러분이 보고 제출할 때도 자바 버전이 문제가 돼요. 자바 17이나 자바 21 둘 중에 그 두 버전 중에 하나에서 구현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뭐 자바 22랄지 엉뚱한 버전 제출하면 감점이야. 크게 감점이에요. 자바 최신 버전은 얼마인가? 26, 25도 LTS구나. 25, 26까지 나왔네. 25? 아직 25로, 그러니까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좀 비추천이야. 지금 최신 버전 자바로 하겠다면 자바 21 정도가 무난해요. 자바 25는 너무 빨라. 한 내년쯤 자바 25로 올라가는 것은 내년에는 고려해 볼 만하지. 자바 21이나 자바 17을 추천해요. 벌써 25 나왔고 26도 나왔구나. 아무튼 구현시험 볼 때 17 아니면 21 아니면 25도 허용할게요. 아무튼 LTS 버전만 허용할게요. 구현시험 볼 때. 다른 버전으로 구현해서 제출하면 안 돼요. 크게 감점. 이미 자바 25 LTS 버전 설치되어 있는 학생은 지우고 21이나 뭐 17로 다시 갈 필요 없어요. 25 버전 오케이. 아무튼 대부분 스프링풀 스위트 설치 안 되는 학생 손 들어봐. 지금 PC에 손 들어봐. 없지? 오케이. 그러면 헬로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자, 파일 듀 스프링 스타트. 파일 듀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 메뉴 누르면 되고, 당분간 메이븐, 마이바티스 뭐 이런 조합으로 구현할 거예요. 여기 자바 버전은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 그 자바 버전 선택해 주면 돼요. 나는 21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1 선택할 거고, 여기 타입 메이븐, 당분간은 메이븐이야. 그래들은 나중에 JPA 배울 때. 메이븐 아니면 그래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는 메이븐이 어울려요. 자바 버전 21.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이거 중요해요. 패키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꼭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net.sku, hu, 패키지 이거 중요해요. 여기 주의.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이 패키지. 이 항목은 소스 코드의 패키지 앞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이 net.sku 패키지 아래에 다른 패키지 클래스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만들 때는 뭐라고 적어놓고 정작 소스 코드에서는 다른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원인 안 가르쳐주고 실행이 안 되기만 해요. 이 패키지명, 소스코드의 패키지랑 여기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 패키지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래요.
지우자. 그 다음 화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를 선택하는 화면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프링 붓 데브 툴스, 타임리프, 스프링 웹 이 세 항목을 선택해 주면 돼요. 각각 스프링 웹이 그 웹 프로젝트다, 웹 서버 프로젝트다라는 얘기고, 이게 백엔드 프로젝트라는 얘기죠. 스프링을 꼭 웹만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 뭐 라이브러리도 개발할 수 있고 그냥 콘솔 모드도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 안드로이드 앱도 스프링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스프링 붓 데브 툴스, 이 데브 툴스가 개발 도구란 얘기예요. 개발할 때만 필요한 도구인데 이게 뭐냐면 개발할 때는 소스 코드 수정하자마자 바로 다시 빌드하고 다시 프로젝트 재시작하지 않아도 수정된 소스 코드가 바로바로 반영되면 좋죠. 실행에 반영되면 그걸 핫 릴로드라고 부르는데 스프링 붓 데브 툴스가 바로 그걸 해주는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만 필요하지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리프, 이게 뷰 템플릿 엔진인데 아마 여러분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JSP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크게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에서 옛날 기술 조합, 이것도 여전히 옛날 기술 조합으로도 많이 프로젝트 하는데, 오구는 메이븐, 그다음에 DB 프로그래밍은 마이바티스, 그다음에 뷰 템플릿은 JSP. 이 조합으로 한 10년 전쯤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그때는 저 기술밖에 없었어. 저 기술로 프로젝트를 했고, 10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지보수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운영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 많아요. 은행, 카드사, 정부 정부 시스템 이런데. 그리고 만든 지 몇 년 안 되는 것은 그래블, JPA, 타임리프. 자, 그래서 지금 메이븐 마이바티스 조합이니까 JSP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적절한데, 문제는 이제는 스프링 부트가 JSP를 공식으로 지원 안 해. 스프링 부트가 공식 지원 안 할 때쯤이면 그 기술을 이제 너무 옛날 기술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재작년인가부터 나도 JSP 안 하고 메이븐 마이바티스임에도 불구하고 타임리프로 해요. 스프링 부트가 공식적으로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체크할 항목이 없어. 여기 JSP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스프링 부트가 공식적으로 지원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스프링 웹, 나는 이미 한번 선택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 이렇게 이미 한번 선택한 거 여기서 쉽게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처음 선택할 때는 여기 안 나올 테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프링 웹은 웹 항목 아래에 있고,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는 디벨로퍼 툴스 항목 아래에 있고, 타임리프는 템플릿 엔진 항목 아래에 있어요. 즉 여기서 디벨로퍼 툴스 요거 아래에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가 있고, 어디 있어 왜? 이게 왜 안 내려가냐? 더 아래로 안 내려가네? 버그인가?
이제 내려가. 여전히 안 내려간다. 오케이. 이걸 창을 아래로 길이를 내리니까 되네. 여기 웹 아래 스프링 웹이 있죠. 요 템플릿 엔진 아래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 아래 타임리프, 웹 아래 스프링 웹, 디벨로퍼 툴스 아래 스프링 부트 뎁 툴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돼요. 체크하고 넥스트 피니쉬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 화면 오른쪽 아래에 녹색 막대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녹색 막대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열려요. 지금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템플릿 다운받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있어요. 다운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한번 다운받은 건 저 PC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젝트 또 만들 때는 다시 다운 안 받고 저장해 놓은 거 사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빨라져요. 자, 이게 정지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건드리면은 프로젝트 생성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간혹 저렇게 다운받다가 통신 에러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지하면 다 끝난 거고. 프로젝트를 열면 이렇게 많은 파일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또 주의할 점.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체크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체크하면 에러나요. 에러나고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지금 마이바티스나 JPA 항목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안 할 거고 연결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체크 안 해야 돼. 연결도 안 할 건데 체크하면 에러나요. 그 다음에 아주 가끔 home.xml 파일에 아주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빨간색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home.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 표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럼 다운받는 도중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자, 해외 방법 1. 가장 먼저 해볼 건 프로젝트 이름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단축키가 Alt F5. 이걸 클릭하면 이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3개 체크된 거 확인하고 그냥 OK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여기 밑에 뭐 녹색 막대기 지나가면서 뭔가 하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 빨간색 home.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있었던 게 해결이 돼서 사라질 확률이 꽤 있어요. home.xml 파일에 빨간색 오류가 떴다. 종종은 아니고 가끔 있을 수 있고, 그때 1번 요걸 해봐라. 메이븐 프로젝트일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빨간색 오류가 자주 뜨는데, 어떤 경우 자주 뜨냐면
내가 이 PC에서 만든 프로젝트이 아니고 친구가 만든 프로젝트고 아니면 내가 저쪽 PC에서 만들었는데 집으로 압축해가지고 요 컴퓨터로 가져와서 압축을 풀고 이 디렉토리에 압축을 풀어놓고 뭐 친구가 준 집 압축 파일 프로젝트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교수한테 구현하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집 압축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럼 교수가 가져온 그 집 압축 파일 풀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렇게 압축이 풀리죠. 그 다음에 그걸 여기서 임포트 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 밑에 임포트 그 다음에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거 클릭해서 여기 디렉토리 브라우저에서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열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열었을 경우 여기서 안 만들고 어디서 가져온 것을 이렇게 임포트 했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form.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 표시가 돼요. 그때 해결 방법을 하면 대부분 한 10중 8구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PC여도 옛날에 내가 뭐 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든 프로젝트인데 집 압축해서 백업에 뒀었어. 한 오랜만에 뭐 한 1년 만에 그 집 압축했던 거 풀어가지고 방금처럼 임포트해서 열었어. 그 경우도 빨간색 에러가 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메이븐 업데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하면 된다라는 거. 이 form.xml 파일에 빨간색 오류. 그 form.xml 파일이 메이븐 프로젝트 만들자마자 여기 있어요. 이게 메이븐 설정 파일이야. 메이븐 설정 파일.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두 번째 방법. 자,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run as maven install. 그러면 뭐라고 한참 진행되고 빌드 석세스라고 뜨면 오케이 해결될 거예요. 자, 해결 방법 1, 해결 방법 2, 두 방법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디스크에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하면 이 메뉴에서 맨 아래 프로퍼티 속성창을 열고 이 속성창 프로퍼티 다시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맨 아래 프로퍼티 단축키가 Alt Enter죠. 그럼 프로퍼티스 속성창이 이렇게 열려요. 이 속성창에서 보면 여기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가 저장된 디렉토리가 보여요. 여기에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로케이션 오른쪽에 보면 요 버튼들이 있죠. copy full path 이건 경로명을 클립보드에 복사해 달라라는 거예요. 경로명을. 그리고 그 왼쪽 거 이거 show in system explorer 탐색기에 그 디렉토리를 보여달라예요. 자, 이거 누르면 탐색기가 열리고 탐색기에서 그 헬로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딱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할 때 요 디렉토리 이 헬로 디렉토리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디 갔지? 압축 집 압축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압축해서 제출하면 돼요. 엉뚱한 디렉토리 압축해서 제출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구현 시험 볼 때 감점할 거예요. 방금 디렉토리 찾아가는 방법 이대로 하기 바라고. 자, 지금 에러 났을 때죠. 지금 form.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떴는데 요거 해봤고 요것도 해봤는데 에러다. 그럼 세 번째 방법. 자, 탐색기 여기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맨 아래 properties 여기에서 여기 로케이션 옆에 요거 show in system explorer 그러면 탐색기가 열리고 헬로 프로젝트가 딱 보이죠. 헬로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소스 디렉토리가 보일 거예요. 이 아래 내가 구현한 소스는 다 있어. 자, 얘만 백업을 해요. 내가 구현한 소스니까. 소스 코드니까. 그리고 소스 코드만 백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빨간색 에러가 난 그 프로젝트는 지워버려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딜리트
그다음에 여기 이거 체크해서 OK 누르면 완전히 싹 지워져요.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아까 백업받은 소스만 다시 갖다 넣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 세 방법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 form.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세 가지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강의 노트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그 소스 코드를 웹브라우저 창에서 카피하면 공백처럼 보이는 이상한 문자가 포함되어서 그 실행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발생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딱 파일 하나가 문제가 돼. 어떤 파일이냐면 여기 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는 이 파일은 불필요한 공백만 있어도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언제나 에러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가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스 코드를 웹브라우저 창에서 강의 노트 소스를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서 그냥 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강의 자료 URL, 이 URL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그 01 문서 이렇게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 그냥 워드 문서가 열렸죠.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소스 코드 강의 노트에서 복붙할 때 이 웹브라우저 창에서 열어서 이렇게 복붙하는 거, 자바 코드나 다른 코드는 여기서 복붙해도 되는데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 열어서 얘는 안 돼. application.properties는 웹브라우저 창에서 복붙하면 이 줄 끝에 이상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공백 문자가 줄 끝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높아요. 그러면 실행 오류가 발생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에러 나요. 에러 메시지가 이상해.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고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걸 짐작할 수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에러 메시지예요. 자, 이런 거 겪지 않으려면은 강의 노트를 다운로드해서 MS 워드 앱에서 열어서 복붙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이 문제니까 이 파일의 줄 끝에 이상한 공백이 있는지, 줄 중간에 이상한 공백이 있는지는 눈으로 보면 보이지, 예를 들어 이런 공백이 있으면 안 돼. 이 파일의 내용에 공백이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공백이 있잖아. 안 돼. 지워야 되고. 복붙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공백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줄 끝에 공백이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줄 끝에 이상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화살표 키를 눌러보면 돼. 눌러봐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지면 없는 거지. 근데 한 칸 더 가지면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 뒤에 공백 문자 없는 거죠. 근데 공백 문자가 있으면, 자, 여기서 화살표 키를 누를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칸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공백 문자 있는 거야. 그럼 지워주면 돼요. 자, 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의 끝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에러하고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구현 시험에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있었어.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럼 구원시험 망한 거야. 빵점인 거야. 아예 실행이 안 되니까. 조심하기 바라고. 오케이. 자, 나는 지금 MS 워드에서 열어서 복붙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이름 그대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이름 이거고, 이건 이미 처음부터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추가로 넣어줬는데, 이 서버, 백엔드 서버가 사용할 포트 번호가 기본이 8080인데,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는 톰캣 서버가 프로젝트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 내장된 인베디드 톰캣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기본적으로 8080인데 이 8080 포트를 사용하는 다른 서버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PC에 오라클을 설치했다면, 오라클 DB를 설치했다면 오라클 DB도 8080을 사용해.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중에서 8080 포트를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도 있어요. 8080 포트는 충돌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8088로 바꾼 거예요. 8088 포트를 사용하는 어떤 서버는 알려진 게 없으니까.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지만 괜히 불필요한 충돌날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충돌이 난다 그러면 실행하면 이런 에러가 보일 거예요. Application failed to start. 그리고 여기 port 8080 failed to start. The port may already be in use. 이미 사용되고 있다. LMSG. 이런 에러를 가끔 보게 될 거예요. 왜 가끔 보게 되냐면 그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 중인데 한 번 더 실행하려고 할 때 이걸 만나요. 이미 실행 중이면 포트를 사용하고 있겠지. 근데 또 실행하면 그럼 두 개가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포트를 두 개가 실행하려고 하니까 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에러가 다른 서버가 그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 수도 있고, 다른 서버는 없는데 내가 두 번 실행시켜가지고 인베디드 톰캣이 두 번 떠서 충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되다가 이번에 에러 나네? 그러면 내가 두 번 실행시킨 거지. 그래서 이 화면을 잘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죠. 저 프로젝트 만들 때 패키지 이름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 패키지 이름하고 요 패키지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여기 수정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입력한 패키지 이름대로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름 못해놨다고 여기 수정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처음에 입력한 이름하고 내가 지금 수정했으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잖아.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났더니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입력한 패키지 이름대로 여기 만들어졌는데, 그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 입력한 요 마지막 요 패키지 요것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에러가 있네. 참 오타가 있네. 그럼 여기서 수정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럼 처음에 입력한 이름과 방금 수정한 이름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뭐 쭉 만들고 난 다음에 실행합시다. 자,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쭉 만들죠. 아, 이름이 틀렸다.
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방법, 이대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되죠. 자, 이 출력이 바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내장된 인베디드 톰캣의 출력이에요. 인베디드 톰캣이 출력한 거야. 그리고 여기 그 8088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8088. 그리고 그래서 로컬호스트 지금 내 PC에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인베디드 톰캣이 로컬호스트고 포트 번호가 콜론 8088.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실행 중인 건 여기도 빨간색 버튼이고 여기도 빨간색 버튼이죠. 이러면 실행 중이 이 서버가 인베디드 톰캣이 이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행 중일 때 한 번 더 실행하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디 갔지? run as spring boot app 이렇게 실행하면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포트 충돌 8088 포트 8088이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에러가 나죠. 이건 다른 서버하고 충돌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두 번 실행했기 때문에 그 두 서버끼리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행이 안 된 것일 뿐 처음에 실행된 건 여전히 잘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미 실행했구나 하고 그냥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돼요. 자, 설명은 뒤에 있고, 자, 수정부터, 헬로 프로젝트 수정. 헬로 컨트롤러를 이 노란색 부분을 수정하고, index.html도 수정하고,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프로젝트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방금 수정한 소스 코드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달라져요. 이렇게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소스 코드 수정한 다음에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새로 고침만 하면 되는 거. 이것이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체크한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때문이야. 핫 릴로드 기능. 자, 이제 소스 코드 설명. 스프링 웹 MVC. 여기서 스프링 웹은 웹이고 MVC 이 약자인데 이 V가 뷰를 말하고 C가 컨트롤러를 말해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말해요. C가 MVC에서 C가 홈 컨트롤러 클래스죠. 이 컨트롤러 클래스는 웹브라우저의 URL 요청을 받아서 여기 저 웹브라우저가 지금 예를 들어 이 웹브라우저 여기 이 URL 예를 들어서 탭을 닫고 자, 여기 주소창에 이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서버에 로컬호스트 서버에 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뭔가 실행하고 출력해 줬어요. 이 요청, URL 요청. 이 웹브라우저의 URL 요청을 받아서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클래스가 바로 이 컨트롤러 클래스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어떤 URL을 요청을 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토출되어서 실행이 돼요.
이런 컨트롤러 클래스는 반드시 골뱅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빼먹으면 실행이 안 돼요. 404 납바운드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주석으로 막고 해봅시다. 이걸 주석으로 막고, 자, 여기서 다시 이 URL을 요청하면 이번에는 막았는데 왜 되지? 아, 음, 이런 기능도 있는지는 몰랐네. 그렇지. 지금 이건 특별한 경우라 되는 거고 원래는 이런 에러가 날 거예요. 아닌데? 아니다. 저 에러가 아닌데. 이상한데? 이거 없어도 돼? 요즘은? 잠깐만 또 해봅시다. 인덱스만 돼? 자, 이게 맞아요. 지금 인덱스 인덱스 액션 메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됐던 건 희한한 거고 이게 404 not found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골뱅이 컨트롤을 빼면. 그렇지만 인덱스 같은 경우는 되는구나. 아무튼 이건 특수한 경우, 아까 잠깐 됐던 건 특수한 경우야. 요게 뜨는 게 맞아요. 근데 다시 골뱅이 컨트롤러를 넣어주면, 자, 골뱅이 컨트롤러를 다시 넣었어요. 지웠다가.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되돌아와서, 자, 골뱅이 컨트롤러가 없으면 아까 방금 봤듯이 404 not found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그 에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초보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석으로 받고 무슨 에러가 나는지 봅시다. 자, 이런 화면이 이래요. 그리고 이게 여기 404 not found 에러라는 거, 이 부분 주의해서 보세요. 이 부분을. 404 not found다. 404 not found 에러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뱅이 컨트롤러 빼먹는 거야. 404 not found 에러가 나면 첫 번째, 골뱅이 컨트롤러 빼먹었나?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빼먹어도 404 not found가 나요. get mapping. 여기 액션 메소드에 get mapping하고 이거 적어주죠. 이 부분이 URL이야. URL. 그래서 그냥 슬래시면 서버 주소까지만 적어주고 그 뒤에 안 적어준 URL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8088 서버 주소까지만 적었고 그 다음 안 적었죠. 8088 포트 번호까지는 서버 주소니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그 경우는 요 URL, 요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 출력됐죠. 자, 그런데 뒤에 슬래시 A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럼 서버 주소 뒤에 A까지 입력했어. A라고 입력했으면, 그러면 여기 A. 이 슬래시 여기다 슬래시 넣어줘도 되고, 첫 슬래시는 생략해도 돼요. URL에서 여기 적어줄 때. 서버 주소 바로 다음에 A다. 지금 이렇게 A. 그러면 그 경우는 얘가 실행이 돼요. URL이 서버 주소 다음에 A가 있으면 얘
좋은 오후라고 출력이 되고, 서버 주소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출력이 되고. 자, 그런데 이 get 매핑을 깜빡하고 빼먹었어. 주석으로 막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실행하면, 얘만 좀 특수해. 여기 그냥 얘만 좀 특수해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이 슬래시 얘만 좀 특수하고, 자, 얘. 슬래시 A. 자, 이렇게. 여기 또 똑같이 404 not found 에러가 났죠. 이 골뱅이 get mapping 이거 빼먹어도 그렇고, 빼먹지 않았어도 이렇게 안 빼먹고 get mapping A라고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슬래시 A 서버 주소 다음 A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좋은 오후 이거 출력이 됐죠. 그런데 당연히 A가 아니라 B라고 입력하면 그럼 당연히 not found지. B는 없으니까. 즉 내가 입력하는 URL하고 여기 URL B라고 입력했어요. 그런데 get mapping의 URL 여기는 A라고 입력했어. 이렇게 다르면 not found지 당연히. B 없다. 자, 이렇게 404 not found 에러가 나는 이유, 골뱅이 컨트롤러를 빼먹어도 404 not found, 골뱅이 get mapping을 빼먹어도 404 not found.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얘기한 거, 여기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이 처음 만들 때랑 달라지는 이유가 처음에 입력한 대로 패키지 이름이 만들어져. 근데 이거 오타났나라고 뒤늦게 수정하면 그럼 달라지는 거죠. 그때도 404 not found예요. 404 not found 에러가 나는 원인이 다양한데, 첫째, 이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get mapping 이거 빼먹었다. 둘째, 안 빼먹었지만 여기 적어준 URL하고 내가 지금 실행하는 URL하고 다르다. 여기는 A라고 적어놓고 여기는 B라고 적었다. 그것도 not found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패키지 이름.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입력했던 패키지 이름을 여기 정작 다음에 수정해버리면 이름이 달라진 거, 패키지 이름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나요. 404 not found.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더 있는 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 거,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 이걸 이렇게 get 매핑이 붙어 있는 메소드를, 골뱅이 get 매핑이 붙어 있는 메소드를 액션 메소드라고 불러요. 골뱅이 컨트롤러가 붙은 클래스를 컨트롤러 클래스,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get 매핑이 붙어 있는 메소드를 액션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은 문자열이어야 돼. 이 문자열이 이름인데 뭐의 이름이냐면 요 뷰 파일, 이게 뷰 파일이에요. 뷰 템플릿 파일의 이름이에요. index.html의 이 인덱스예요.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은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은 뷰 템플릿, 그냥 뷰 파일이라고도 해도 되고 뷰 템플릿 파일이라고 해도 되고 그 파일의 이름이자 경로명이에요. 디렉토리까지 포함되면 경로명이지. 근데 아직은 우리 디렉토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름. 그래서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가 리턴된 후 이게 액션 메소드니까 리턴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냐면 이 뷰 파일이 실행돼요. 얘가. 뷰 파일이 실행되는데 그 실행되는 뷰 파일은 누구냐? 자, 이 디렉토리, 소스 밑에, 메인 밑에, 리소스 밑에, 템플릿츠 아래에 있는 여기죠. 소스 밑에, 메인 밑에, 리소스 밑에, 템플릿츠 밑에, 요 템플릿츠 아래에 있는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이 인덱스이면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index.html 요 파일이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턴 값이 요거면 이렇게 이건 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요 파일이란 얘기죠. 이 슬래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뷰 파일이 여기 아래 index.html로 있어야 돼요. 요 리턴 값이 바로 요 부분을 의미해요. 요 부분. 자, 그런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예를 들어 홈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에 오타가 났다랄지 아니면 파일명에 오타가 났다랄지 아니면 정작 이 디렉토리에 있지 않고 딴 디렉토리에 있다 할지 자, 이렇게 요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index.html이니까 얘가 인덱스여야 되는데 오타를 내서 이 일을 빼먹었다. 실행해 봅시다. 다시 여기 슬래시 하면 저게 실행돼야 되는데 이제는 404가 아니구나. 500이구나. JSP일 때는 404야. 근데 JSP가 아니고 여러분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JSP였죠. JSP일 때는 404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타임리프는 404가 아니고 500이고 요 에러 메시지를 보고 저 경로명이 잘못됐구나를 여러분이 초급의 딱지를 떼려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잘못된 걸 금방 알아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초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에러가 났을 때. 여기 힌트가 나와. 에러, resolving template. resolving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resolving. 자, resolving, error resolving. 이게 찾다가 에러 났다는 얘기죠. 뭘 찾는데, template, indx. 이 템플릿이 뷰 템플릿을 말해요. indx라는 이름의 뷰 템플릿을 찾는데, resolving 하다가 에러가 났다. 그럼 이게 못한 거지. 이 indx라는 이름이. 그러면 뷰 이름이니까, 뷰 템플릿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여기도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정작 이 이름이 의미하는 파일이 여기에 있죠. 자, 이 파일명이 오타가 났던가, 아니면 리턴 값이 파일명과 다르다던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되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그래서 오타가 났구나. 고쳐주고 다시 새로 고침하니까 되죠. 잘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구현시험 볼 때 에러가 날 거야. 그 에러를 못 끝내. 80분간 못 고치면은 실행 안 되는 채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거지, 구현시험. 그래서 구현시험 문제가 80분이나 열심히 구현해야 될 만큼 구현할 게 많지 않아. 한 15분이나 20분이면 다 충분히 구현할 정도 분량이에요.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왜 완성 못하냐? 에러를 해결 못해서야. 80분 내내 에러를 해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걸 실수하면 어떤 에러가 나고 에러 메시지가 뭐다 설명해 주고 있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뭔가 실수해서 에러가 났더라도 금방 고치고 완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러를 못 고치면 초보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가면 퇴근을 못하지? 퇴근이 아니고 그 실력이면 입사를 못하지. 아무튼 그렇고 자 넘어가서 MVC에서 V가 바로 이 뷰 템플릿을 말해요. 이 뷰 템플릿 타임리프로 우리가 구현됐고 뷰 템플릿 이게 V, MVC에서 V가 뷰를 말하고 그래서 C가 컨트롤러 V가 뷰 템플릿 index.html 이 뷰 마지막으로 MVC에서 이게 모델인데 이 모델이 여기 있어요.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모델이야. 이 모델 객체 M인데 이 모델 객체에 데이터를 넣어서 뷰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 객체는 데이터 전달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문 용어로 모델 애트리뷰트. 자, 이거 외우세요. 필기시험에 나와요. 모델 애트리뷰트. 자, 지금 액션 메소드, 컨트롤러, 뷰 템플릿, 모델 애트리뷰트. 요 단어는 스프링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야. 요런 단어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모델 애트리뷰트. 모델 애트리뷰트는 뭐지? 뷰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누가 전달하냐면, 어디서 어디로? 액션 메소드에서 뷰로. 액션 메소드에서 뷰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해요. 이 모델의 add attribute. 그리고 이게 데이터, 전달할 데이터고, 처음 나오는 이게 데이터의 이름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게 그 전달할 데이터 값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좋은 아침이라는 값이 전달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액션 메소드에서 뷰로. 이렇게 모델에 넣어서 뷰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액션 메소드의 코드를 보면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지. 데이터를 전달해야 돼요. 액션 메소드가 뷰한테. 액션 메소드에서 뷰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한다. 꼭 외우기 바라고. 이 전달하는 소스 코드가 이거예요. 모델 add attribute. 뭐 이름도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뷰에서 받아서 출력해야죠. 뷰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뷰가 하는 일이에요. 전달받은 데이터를 출력.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달러 중괄호하고 데이터의 이름. 자,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일치해야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지.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출력 안 되겠지. 자, 실수를 일부러 만들어 봅시다. 일치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S를 하나 빼먹었다. M이 SAG라고 입력했으면 그럼 여기도 이쪽도 M이 SAG면 오케이예요. 그럼 일치하지. 둘 다 M이 SAG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로 고침하면 뭐 다 똑같이 제대로 출력이 돼. 그런데 저쪽은 SAG라고 S를 하나 빼먹는 실수를 했지만 여기는 안 빼먹고 SSAG라고 입력을 했어. 자, 여기서는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가 중요하지. 하나는 S 하나 빼먹고 여기는 S를 안 빼먹었어. SS야. 그럼 일치하지 않지.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이래? 왜 한글이지? 왜 대문자야? 자, 여기는 SSAG라고 했고 여기는 SAG라고 했고 그래서 S 개수가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좋은 아침이 아예 출력이 안 돼. 에러는 안 나. 자, 여기서 전달하는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는 좋은 아침이라는 값의 데이터의 이름은 M이 SAG인데 받아서 출력할 때는 M이 SSAG니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에러가 아니고 그치?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좋은 아침. 자,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뭔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안 돼. 이상하게. 이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 오타예요. 여러분이 구현시험 볼 때 뭔가 로직 오류를 범할 만큼 뭔가 응용해서 구현하는 문제 안 나와. 강의 예제랑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에러나고 잘 실행이 안 되면 보나마나 어딘가에 오타야. 로직 오류가 아니고. 오타. 뭔가 오타 때문에 불일치.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뭔가 출력 안 되면 뭐 심각한 로직 오류가 아니라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불일치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출력해야 되는 값이 저렇게 출력이 하나가 안 되면. 오케이. 이름을 다시 맞춰주고 새로 고침하면 출력이 되죠. 다시 새로 고침만 해도 돼요. 뷰, 줄여서 뷰, 길게 얘기하면 뷰 템플릿. 자, 뷰.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뭔가 URL을 요청하면 이걸 HTTP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그 요청된 URL과 일치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얘가 이 액션 메소드가. 왜냐하면 URL을 슬래시라고만 서버 주소까지만 입력했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 URL하고 일치하니까 얘가 이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그 액션 메소드는 뷰 파일의 경로명을 문자열을 리턴해야 돼요. 그 경로명, 문자열을 리턴했죠. 인덱스라고. 그러면 액션 메소드의 뒤를 이어서 그 이름의 뷰 파일이 실행이 돼요. 즉, 인덱스라고만 리턴했으니까 여기 템플릿 밑에 바로 index.html이 실행되는 거죠. 얘가. 자, 뷰 파일의 내용은 HTML 태그들이에요. 주로 HTML 태그지. 그렇지. 그 HTML 태그들이 출력되어서 웹브라우저로 전송돼요. 실행은 서버에서 실행되고, 서버에서 실행돼서 그 뷰 파일이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 HTML 태그들이 웹브라우저로 출력돼요. 전송돼요. 이때 뷰 파일의 HTML 태그들이 출력이 될 때 HTML 태그 사이에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도 같이 출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게 HTML 그 순전히 HTML이 아니고 뷰 타임리프 뷰 템플릿 소스 코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HTML이 아니지. 이 부분은 타임리프예요. th 콜론으로 시작하는 게 타임리프예요. th 콜론으로 시작되는 이게 타임리프 소스 코드고, 자, 이걸 실행하면은 이게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되면은 여기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를 이 태그 사이에 출력해라. 지금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전달됐으니까 값이 좋은 아침이죠. 자, 그러면 이건 소스 코드고, 이건 소스 코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HTML 태그가 아니라 소스 코드야.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면 이렇게 출력돼요. 이거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됐을 때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걸 써야 돼요. 이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뭐다라도 알려주고 이렇게 전달됐다. 요게 실행되면은 어떤 태그가 출력되느냐. 요걸 써야 돼요. 웹브라우저가 전달받는 건 이거예요. 이 소스 코드를 전달받는 게 아니야. 소스 코드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 타임리프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가 실행돼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 필기시험 문제는 다음번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그 다음번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왜 여러 번 내냐면 여러 번 내도 자꾸 틀리더라고. 이 문제 나온다고 알려줬는데도 어떤 학생은 틀릴 거야. 누가 틀리는지 봅시다. 예상 문제를 알려줘도 틀리는 건 참 그렇죠. 자, 이건 소스 코드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건 이건 서버에서 실행돼.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출력되는 건 어떤 게 출력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이게 소스 코드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웹 서버가 출력해서 웹 브라우저에 도착한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됐죠. 이렇게 출력됐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웹 브라우저에 전송된 혹은 출력된 HTML 태그고, 이건 소스 코드야. 이 소스 코드가 출력되는 게 아니야. 자, 기본 메시지라는 문구하고 기본 날짜라는 문구는 아예 출력이 안 됐지. 꼭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이게 출력된 거고, 이건 소스 코드고. 자, 그런데 이런 소스 코드 적어주고 출력을 쓰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짜라라.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설명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했었는데 모델 애트리뷰트를 하나 더. 자, 이름은 now고 값은 데이트 객체예요. 이름은 now, 값은 데이트 객체. 이렇게 데이트 객체를 만들면 현재 날짜 시각이 들어있는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걸 뷰에서 받아서 여기서 now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를 출력하는데 그냥 출력하지 말고 이렇게 날짜 포맷, 날짜 시각 포맷에 맞춰서 출력을 할 때, 자, 웹 프로그래밍 할 때 날짜 시각 출력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저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짐작이 되죠. 연월일 시분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 보여주고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라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또 이 포맷대로 연월일 시분초가 이렇게 출력돼요. 어디에? 태그 사이에. 그 해당 태그 사이에. 그래서 원래 있던 기본 날짜 이건 아예 출력이 안 돼. 자, 서버 종료하기. 이 빨간 버튼 누르면 종료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그러면 회색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종료. 자, 연속 문제는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 요약은 읽어보기 바라고. 자, 마칩시다.